고요한 밤, 폭풍전야의 제사.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 박만수 사장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거실에는 깔끔하게 차려진 제사상이 놓여 있었고, 75세의 어머니 정은옥 여사는 조용히 향을 피우며 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표정 없는 그녀의 얼굴에는 지독히 외롭고 고된 비밀을 평생 간직해온 자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고인 박만수 사장은 일대로 지방의 작은 제조 회사를 중견 기업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업의 성공과는 별개로 평생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짐 하나를 지고 살았습니다. 바로 두 아들 도현과 지훈을 향한 차별적 사랑이라는 이름의 짐이었습니다. 세간의 평가는 한결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승승장구하는 장남 박도현에게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재주 많고 밝은 차남 박지훈은 늘 그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차별의 이면에는 가문의 운명과 핏줄에 얽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 8시, 드디어 두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먼저 들어선 것은 장남 박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상무로 재직 중이며 모든 것을 갖춘 듯 보이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명문가 출신의 배우자 이서영이 고급스러운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에는 언제나 승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오만함과 재산에 대한 노골적인 권리의식이 묻어 있었습니다. 뒤이어 차남 박지훈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형의 그늘 아래 살면서도 특유의 밝고 욕심 없는 성품을 잃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소탈한 모습으로 어머니에게 먼저 절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의 배우자 최수민 역시 단정하고 소박한 인물이었습니다. 왔느냐? 다들 1년 만에 보는구나.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희를 보고 계실 텐데 모두들 잘 지내고 있니? 정은옥 여사의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현이 조금 짜증 섞인 거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야 뭐 아버지가 남기신 회사 지키느라 눈코 뜰 새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중소기업 경영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1년 내내 유원장에 대해 상의 드릴 시간이 없을 정도였으니. 도현의 말 속에는 아버지의 회사와 재산은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는 확신과 어머니가 아직 유원장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은옥 여사는 도현의 속내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그저 차가운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지훈이 부드럽고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보내드린 홍삼은 잘 드시고 계시고요. 형님은 역시 바쁘시군요. 아버지가 형님에게 거신 기대가 크셨으니. 지훈은 늘 그랬듯 형 도현을 이해하려 했고 자신의 몫에 대한 어떠한 욕심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대조적인 두 아들의 모습은 박만수 사장이 생전에 만들어 놓은 큰 그림의 겉모습이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은옥 여사가 두 아들에게 절을 올리라고 권하자 도현과 지훈이 나란히 섰습니다. 지훈은 진심을 담아 고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절을 마친 후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셔야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유원장은 언제 공개하실 겁니까? 도현의 목소리는 격앙되고 날카로웠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유 원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왜 저에게 당연히 돌아와야 할 것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까? 정은옥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오늘만은 아버지를 편안하게 보내드리자. 돈 얘기는 내일 해도 늦지 않다. 하지만 도현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편안하게요? 아버지가 정말 저를 편안하게 해주시려면 돌아가시기 전에 진작 유 원장을 공증해서 저에게 맡기셨어야죠. 아버지는 평생 저에게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유 원장을 저에게 유리하게 작성하지 않으셨을까봐 두려우신 겁니까? 그때 도현의 배우자 이서영이 거들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은 도련님에게는 단 한 번도 회사 주식이나 경영권을 언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도련님은 결혼할 때 집 한 채 받는 것 외에는 아버지 사업에 대한 지원도 거의 없으셨죠. 그런데 왜 유독 장남인 저희 도현 씨에게만 이토록 인색하십니까? 저희는 이미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수천억의 가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당연히 그 가치를 키우는 사람의 몫 아닙니까? 정은옥 여사의 얼굴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측은함과 단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다. 내 욕심이 내 아버지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아느냐? 내 아버지는 너에게 단 한 푼의 재산도 물려주지 않기로 결심하셨다. 이 말을 들은 도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자신에게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아버지가 자신에게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다니. 그가 믿고 의지했던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도현의 목소리는 광기 어린 절규로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속이고 동생에게 모든 것을 주려는 계략 아닙니까? 아버지는 그럴 분이 아니야. 아버지는 나를 가장 사랑하셨어. 내가 아버지의 회사,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장남인데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버려? 도현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놓인 아버지의 제사상으로 달려가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과 지방을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탕과 전, 과일들이 산산조각 나며 흩어졌고 제사상 그릇들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고요했던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배우자 이서영조차 이 극단적인 패륜 행위에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런 제사 필요 없어. 도현은 분노와 좌절로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나를 버렸다면 내가 왜 이따위 제사상을 차려야 해? 아버지의 유언 따위 내가 짓밟아 버리겠어. 제사상이 산산조각 난 채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차남 박지우는 경악하며 형을 말리려 달려들었고 정은옥 여사는 엎어진 상을 바라보며 눈물 한 방울 없이 도현을 향해 서늘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심판을 내리는 재판관과 같았습니다. 박도현. 정은옥 여사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기어이 이 패륜을 저지르는구나. 내 아버지의 마지막 인연까지 내 욕심으로 짓밟았어. 이제 내가 왜 내 아버지의 유언을 숨겼는지, 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기로 결심하셨는지 그 진실을 말해주마.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엎어진 제사상 앞에서 정은옥 여사는 가장 잔혹하고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아, 내 아버지는 평생 너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키우셨다. 너에게 사업을 가르치고 다른 형제에게 주지 않은 모든 사랑과 지원을 너에게만 쏟아부으셨지. 하지만 넌 돌아가신 박만수 씨의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 도현과 그의 배우자 이서영은 귀신이라도 본 듯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훈과 수민 부부 역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현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핵폭탄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아버지를 닮았어.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나를 장남으로 알고 있어. 어머니가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짓말입니다. 정은옥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큰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박만수 사장과 나, 그리고 내 큰아버지 부부, 내 명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내 큰아버지 부부가 내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 내 아버지는 너를 데려와 자신의 장남으로 키우셨다. 내 아버지는 너를 가엾게 여겨 친아들보다 더 잘해주셨다. 하지만 그건 친부의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내 친아버지, 그러니까 박만수의 친형에 대한 약속과 책임감 때문이었다. 정은옥 여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너에게 승계자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겉으로는 내게만 애정을 쏟아부었지만 그건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잘해주어야 한다는 박만수 사장의 지독한 책임감이 만든 연극이었다. 네, 아버지는 내가 가진 욕심과 오만함이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문의 명예까지 짓밟을까봐 두려워하셨다. 그래서 유언장에는 내가 가문의 사업을 물려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셨다. 재산 상속은 모두 친아들, 지훈이에게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다. 제사상 앞에서 폭로된 뒤바뀐 핏줄의 비밀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박도현은 자신이 평생 장남의 특권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가여운 조카에 대한 책임이었다는 사실에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늘 형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차남 박지훈이 사실은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친아들이라고요? 그럼 형님은? 그래, 지훈아. 내가 박만수 사장의 유일한 친아들이다. 너는 내 형처럼 회사의 권력을 탐하지 않고 내 재주로 내 삶을 밝게 살았다. 내 아버지는 평생 너를 가장 사랑했지만 가장 외면해야만 했던 그 심적 갈등 속에서 사셨단다. 유언장에는 너에게 회사의 모든 주식과 부동산을 물려준다고 명시되어 있다. 너만이 이 가문의 진짜 상속자이자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다. 제삿날 밤 박만수 사장의 집은 폐륜과 배신, 그리고 충격적인 비밀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장남 도현과 모든 것을 되찾은 차남 지훈의 처절한 운명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든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어머니 정은옥이 지혜로운 심판자로서 서 있었습니다. 제사상이 엎어진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남 박도현은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이성을 잃고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절규했습니다.
그의 배우자 이서영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재산이 날아갈 위협에 직면한 채 불안에 떨었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다. 이 5글자는 박도현의 30여 년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가 평생 누려왔던 장남의 권위, 사업의 승계자라는 특권, 아버지의 무한한 신뢰, 그 모든 것이 가여운 조카에게 베푼 동정심과 가문의 책임감이라는 허울 아래 놓여 있었다는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도현은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서 모든 걸 뺏으려고 꾸민 짓이야. 핏줄. 그래. 핏줄. 이 집안에 피가 흐르지 않는 나에게 왜 평생을 속이고 장남의 굴레를 씌웠지. 왜 차라리 고아원에 버리지 그랬어. 나한테 물려줄 거 하나 없으면서. 이서영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도현 씨는 명백히 회사 주식의 30%를 가지고 있고 3년 전부터 경영을 총괄했습니다. 지금 와서 핏줄이 아니라고 재산을 강탈하려는 속셈입니까? 법적으로 증명하십시오. 유언장을 당장 공개하세요. 그때 충격에 빠져 침묵하던 차남 박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가 형의 그늘 아래 있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친아들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저에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는 왜 저에게 단 한 번도 친아들처럼 대해 주시지 않은 겁니까? 왜 형님에게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물려주려 하신 겁니까? 저는 평생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정은옥 여사는 흩어진 제사 음식들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덤덤하게 방 한쪽에서 봉인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만수 사장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다. 박도현, 내가 그토록 탐하고 짓밟으려 했던 아버지의 지독한 큰 그림이 여기에 담겨 있다. 내 아버지께서 왜 평생 친아들을 외면하고 조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지. 이제 그 잔인한 진실을 똑똑히 보아라. 정은옥 여사는 공증 변호사를 입회시킨 후 아버지 박만수의 마지막 유언장을 개봉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상대로 박도현에게는 재산 상속 0%, 회사의 경영권과 모든 부동산, 심지어 아들이 살고 있는 집까지 모두 차남 박지훈에게 양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도현은 유언장을 찢어버릴 듯한 분노로 외쳤습니다. 난 이 유언을 인정할 수 없어. 이것은 위조야. 아버지는 나를 가장 믿으셨어. 정은옥 여사는 도현의 눈을 정면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지독한 큰 그림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 아버지는 너를 키우면서 너의 욕심과 오만함이 친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환경에서 자라났음을 알고 계셨다. 내 아버지는 너에게 단순히 재산을 뺏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계획은 내가 스스로 욕심의 끝을 보게 만드는 것이었다. 정은옥 여사는 조용히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박만수 사장이 병상에서 아내에게 했던 마지막 고백을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지혜로운 어머니의 시선으로 풀어냈습니다. 20년 전, 박만수 사장은 젊은 시절 자신의 친형, 즉 도현의 친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갓백일 된 조카 도현을 친아들로 입양했습니다. 동시에 태어난 친아들 지훈을 낳았지만 친형과의 약속 때문에 조카에게 장남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여보. 박만수 사장의 과거 독백이 정은옥 여사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도현이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하지만 내가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은 친형의 아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이야. 지훈이는 내 핏줄이지만 도현이는 이미 부모를 잃은 가엾은 아이야. 내가 도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만 내가 친형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네. 지훈이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조금 덜 사랑해도 조금 덜 챙겨줘도 스스로 강하게 자라줄 거라 믿네. 박만수 사장의 큰 그림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친아들 지훈에게는 가장 소중한 평범함과 성실함을 가르치고 세상의 풍파를 견딜 수 있는 정신적 강인함을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반면 조카 도현에게는 재벌 2세라는 특권과 무한한 애정을 쏟아부어 그가 욕망의 끝까지 달려가게 방치했습니다. 당신은 도현이에게 독약 같은 사랑을 주었군요. 지훈이는 평생 그 그늘에서 살았는데 정은옥 여사의 회상 속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여보. 박만수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도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도현이가 결국 나처럼 욕심의 노예가 되어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때 그는 진정한 파산자의 고통을 겪을 거야. 그때 비로소 그는 내가 진짜 누구였는지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지훈이는 이미 가장 소중한 인성이라는 씨앗을 품고 있으니 이 모든 재산은 지훈이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아. 이건 내가 친형에게 진 마지막 책임이자 두 아들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교육이 될 거야. 회상에서 돌아온 정은옥 여사는 도현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너를 친아들 이상으로 키우셨다. 하지만 내가 결국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모른 채 제사상까지 없는 폐륜을 저질렀으니 내 아버지의 계획은 성공한 셈이다. 이제 너는 내가 평생 멸시했던 무일푼의 조카, 신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진실 앞에서 박도현은 벼랑 끝에 몰린 맹수처럼 폭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기 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유언장을 무효화하고 아버지의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어머니, 도현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저를 조카라고 하시든 사생아라고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년 동안 이 회사를 키워낸 장본인입니다. 저는 주식의 30%를 가지고 있고 저를 지지하는 이사들이 절반입니다. 저는 이 유언이 친아들 지훈의 협박으로 작성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진실을 숨긴 공범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회사를 집어삼키는 것이 저의 마지막 복수가 될 것입니다. 도현은 분노와 폐륜을 넘어 생존을 위한 악마적인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핏줄보다 강한 욕망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지훈은 자신이 진짜 상속자라는 사실과 아버지가 자신을 가장 사랑했지만 가장 외면해야 했던 아들로 평생 숨겨왔다는 진실 사이에서 각성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형의 그늘에 숨어 있던 착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지훈은 단호하게 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평범함에 감사하며 살았죠. 하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과 가문의 책임을 물려주셨습니다. 형님이 제사상을 얻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까지 짓밟으려 한다면 이제 저는 진짜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지켜야겠습니다. 형님의 그 욕심과 오만함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조용했던 박만수 사장의 집은 이제 두 형제의 피 튀기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정은옥 여사는 이 전쟁이 단순한 상속 다툼이 아니라 아버지 박만수가 남긴 두 아들에 대한 지독한 인생 수업의 최종장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의 큰 그림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임을 예감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당신의 뜻대로. 이제 욕심 많은 조카와 순수한 친아들의 전쟁이 시작될 거야. 그리고 그 끝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하고자 했던 아이가 누구였는지 세상은 알게 되겠지. 아들의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잔인했던 당신의 차별적 사랑의 진실을. 아버지의 죽음과 유언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시험대이자 핏줄보다 강한 책임감이 낳은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장남 도현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역공을 준비하고, 차남 지우는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가문의 상속자로서 각성했습니다. 어머니 정은옥의 지혜로운 눈빛 속에 이 피의 형제 전쟁이 어떤 파국을 맞이할지 그 충격적인 전말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남 박도현은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보다 수천억 대의 재산을 눈앞에서 놓쳤다는 사실에 더욱 광분했습니다. 그의 배우자 이서영과 함께 그들은 어머니 정은옥 여사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유언장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즉각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박도현은 자신이 지난 3년간 회사를 경영하며 확보한 이사회의 지지와 회사 주식 30%를 믿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폭로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계략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전과 법적 공세를 동시에 펼쳤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유언장을 무효화하고 친아들이 아닌 조카로서 회사 경영권을 합법적으로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핏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과 권력만이 중요했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라고 웃기지 마. 나는 박만수 사장 이름으로 30년을 살았어. 나는 이 회사의 피와 살이야. 저 촌뜨기 지훈이는 이 회사의 손도 대본 적이 없어. 아버지의 유언이 진실이라면. 아버지는 노망난 위선자일 뿐이야. 나는 내 실력으로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될 것이다. 도현은 회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를 포섭하여 어머니와 지훈에게 불리한 회계 자료를 조작하려 했고, 자신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비공식적인 리스크를 감수했는지 언론에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의 칼을 무자비하게 휘둘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어머니 정은옥 여사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동요 대신 박만수 사장의 지독한 계획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의 결연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현아, 내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까지 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단다. 당신은 내게 패륜의 끝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내가 이 모든 것을 잃고 욕심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거란다. 하지만 너는 기어이 이 길을 택했구나. 이제 나설 때가 되었다. 정은옥 여사는 아들 도현의 법적 공세에 맞서기 위해 차남 지훈과 그의 배우자 수민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박만수 사장이 남긴 유언장에 숨겨진 조항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정은옥 여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형은 지금 회사 주식 30%와
이사회의 지지를 믿고 유 원장 무효화 소송을 걸었다. 겉으로 보기엔 내 형이 유리해 보이지만 내 아버지는 내 형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이 유 원장을 만드셨단다. 지훈은 의아해했습니다. 숨겨진 조항이라니요. 어머니, 유 원장은 이미 공증된 것 아닌가요? 형님에게 30%의 주식이 있다면 회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는 유 원장을 두 단계로 작성하셨다. 첫 번째 유 원장은 내가 본 것처럼 도현이에게는 재산 상속이 0%라는 내용이 전부다. 하지만 그 유 원장에는 박도현이 이 유 원장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속권을 주장하여 회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 발효되는 두 번째 조항이 숨겨져 있다. 정은옥 여사가 꺼내 보인 것은 공동상속인의 도의적 책임 위반 시 모든 재산은 공익재단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별도의 유언 보충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충서에는 박만수 사장이 사망하기 3년 전에 미리 회사의 핵심 부동산과 핵심 기술 특허를 지운 명의가 아닌 박만수 재단이라는 공익 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도현이가 탐욕으로 유 원장을 짓밟을 경우를 대비해 회사의 핵심 가치 자체를 미리 분리해 놓은 것이다. 도현이가 소송을 걸어 유 원장이 무효화되면 재산은 자동으로 재단으로 귀속되고 도현이가 가진 주식 30%는 빈 껍데기 회사의 주식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는 도현이에게 욕심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려 하셨단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치밀하게 저와 형님 모두에게 잔인한 시험을 하신 거군요. 저는 평생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지훈아. 내 아버지가 너에게 가장 주려 했던 것은 회사가 아니었다. 바로 아버지의 온전한 핏줄과 사랑,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강인한 인성이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이미 가장 큰 재산을 가졌음을 알고 계셨단다. 결국 박도현이 제기한 유 원장 무효화 소송은 열흘 만에 정은옥 여사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법정에서 정은옥 여사가 유언 보충서와 공익 재단 기부 증서를 공개하자 박도현의 변호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도현은 자신이 가진 주식 30%가 핵심 자산이 모두 빠져나간 빈 껍데기, 회사의 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3년간 쌓아 올린 모든 권력과 부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친아들이 아니라는 굴욕에 이어 재산까지 완벽하게 잃는 파멸에 직면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이용당했어. 아버지는 나를 조카가 아닌 자신의 지독한 계획을 위한 장기말로 사용했어.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가장 오만한 승계자로 키워놓고 마지막에 욕심의 대가를 치르게 한 거야. 이 잔인한 복수극. 법정 밖에서 박도현의 배우자 이서영은 더 이상 무일푼의 파산자가 된 도현에게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현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장남의 특권 때문에 나랑 결혼했어.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조카야. 당신 같은 재산 없는 파산자와 내 인생을 낭비할 수 없어. 이혼해. 결국 박도현은 친아들의 핏줄을 부정당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잃었으며 아내에게마저 버림받는 삼중의 파멸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평생 멸시했던 무일푼의 조카 신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때 법정을 나서던 차남 박지훈이
도현에게 다가섰습니다. 지우는 형에 대한 연민을 느꼈지만 아버지의 뜻을 지켜야 한다는 상속자로서의 책임감이 더 강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에게 개인적으로는 어떤 원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명확합니다. 형님은 이제 이 회사를 떠나십시오. 아버지가 왜 형님에게 재산이 없는 조카의 신분을 돌려주셨는지 그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형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이셨습니다. 지훈의 말은 도현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도현은 자신이 평생 무시했던 밝고 욕심 없는 동생에게서 가문의 권위와 심판을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정은옥 여사는 남편 박만수 사장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의 잔인한 교육이 성공했군요. 당신은 도현이에게 모든 것을 줘서 그 욕심의 끝을 보게 했고, 모든 것을 뺏어서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려 했어요. 당신의 뜻대로 이제 도현이는 재산이 없는 조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과연 당신의 큰 그림대로 인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친아들 지훈에게는 가장 귀한 인성을 남겨주었고, 조카 도현에게는 가장 비참한 파산을 남겨주었군요. 당신의 사랑은 참으로 지독합니다. 장남 박도현의 역공은 어머니 정은옥의 지혜와 아버지 박만수의 치밀한 계획 앞에서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핏줄, 재산, 배우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친아들 지훈이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지키고 활용할지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파멸한 장남 도현의 진정한 재기가 시작될지, 아니면 더 깊은 복수심으로 타락할지, 그 운명은 오직 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패소하고 아내에게 이혼당한 박도현은 며칠 만에 수척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났고 회사의 상무 직함과 함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장남의 특권은 이제 세상이 비웃는 파산자의 굴레로 변했습니다. 박도현은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회사가 소유한 낡고 허름한 직원용 지하 월세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천장에 새까맣게 핀 곰팡이처럼 그의 마음속에도 분노와 좌절감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멸시했던 흙수저들의 삶이 바로 자신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성공한 승계자였고 금수저였어. 그런데 아버지의 그 지독한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이 세상이 나를 조롱해. 폐류나 버려진 조카, 무능한 파산자라고. 나는 절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 아버지, 당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줘서 욕심을 가르쳤다면 나는 이 파산의 밑바닥에서 당신이 가르쳐준 탐욕으로 복수할 것이다. 어느 날 밤 도현은 술에 취해 자신이 엎었던 아버지의 제사상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깨끗하게 치워진 그곳에는 과거의 흔적 대신 차남 지훈이 마련한 소박한 영정 사진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 사진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토록 잔인했어야 했습니까? 나를 친아들처럼 사랑한 척. 가장 비싼 인형처럼 키워놓고 마지막에 가장 비참하게 버리다니. 나는 당신의 친아들 지훈보다 당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국 핏줄을 택했군요. 당신이 내게 준 모든 것을 돌려받을 때까지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닌 가장 악랄한 복수자로 살겠습니다. 도현은 자신의 파멸을 낳은 원인을 아버지의 위선적인 사랑으로 돌리며 그 분노를 복수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가난과 비참함 속에서 새로운 악의 씨앗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차남 박지우는 유언에 따라 아버지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려받은 것은 명성과 지분뿐 실질적인 가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핵심 특허와 부동산은 박만수 재단으로 넘어갔고 박도현이 회사를 떠나기 직전 핵심 인력과 거래처를 모두 빼돌려 회사는 부도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박만수 사장은 친아들 지훈에게 빈 껍데기를 물려준 것입니다. 이는 지훈이 아버지의 핏줄이라는 권력에 취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진정한 경영인이 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최종 관문이었습니다. 지훈이 가진 것은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지혜, 그리고 스스로의 뛰어난 재주와 성실함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어머니 정은옥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의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형님이 빼돌린 기술 정보만으로도 회사는 곧 문을 닫아야 할 지경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를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형님처럼 경영을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못했고, 정은옥 여사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 아버지는 너에게 단순한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셨다. 내 아버지는 내가 이 회사를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강인한 정신과 욕심 없는 리더십을 물려주셨다. 내 형 도현이는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싸움에서 졌지만 너는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다시 시작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 정은옥 여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사업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내 형이 데려간 것은 돈을 쫓는 사람들 뿐이다. 하지만 이 회사에는 아버지를 믿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너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내 재주를 믿고 내 아버지의 뜻을 믿어라. 내 아버지는 언제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는 분이셨단다. 정은옥 여사는 지훈에게 아버지 박만수 사장이 생전에 쓰시던 낡은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박도현이 수천억 재산을 찾기 위해 수도 없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던 오래된 장식장이 있었습니다. 도현이는 눈에 보이는 재산만을 쫓았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이 회사에서 가장 아꼈던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기술과 내 아버지의 가장 치밀했던 계획이다. 정은옥 여사는 장식장 뒤편에 숨겨진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금고는 지문 인식 장치로 잠겨 있었고 오직 박만수 사장과 정은옥 여사의 지문만이 인식되었습니다. 이 금고 안에는 내 아버지가 평생 모아두었던 비밀 자금이나 주식 같은 것은 없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회사 파산을 대비하여 도현이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 꽁꽁 숨겨두었던 단 하나의 문서가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다. 어머니, 그게 무엇입니까?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가 친형에게서 물려받아 평생 비밀로 키웠던 기술에 대한 오리지널 설계도와 그 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시장 전략이다. 내 아버지는 도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도 이 회사의 근본만큼은 자신의 친아들에게만 남겨주려 하셨단다. 도현이는 이 기술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
그는 눈에 보이는 매출과 현금만을 탐했지. 회사의 진정한 가치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지. 박만수 사장의 지독한 큰 그림이 드디어 그 핵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도현에게 경영의 권력을 주었으나 지훈에게는 회사의 생명줄을 비밀리에 넘겨준 것입니다. 이는 탐욕이냐, 진정한 가치냐를 시험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지훈아, 내 아버지는 이 기술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너에게 맡기셨단다. 그리고 이 금고 안에는 내 형 도현이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도 함께 들어있다. 그 편지에는 내 형이 왜 친아들이 아닌지, 그리고 내 아버지가 왜 도현이에게 재산, 상속 0%라는 잔인한 유언을 남겼는지에 대한 진정한 속죄의 이유가 담겨 있을 것이다. 파산자가 된 장남 도현은 파멸의 끝에서 더 깊은 복수심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차남 지훈은 빈 껍데기 회사와 함께 아버지의 숨겨진 기술 유산이라는 희망의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지훈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회사를 재건하는 상속자의 시험에 직면했고, 도현은 그 희망을 다시 짓밟기 위한 더욱 악랄한 음모를 꾸밀 것입니다. 어머니 정은옥의 지혜로운 안내 속에 형제의 운명은 극과 극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남 박지훈은 어머니 정은옥 여사가 열어준 아버지의 비밀 금고에서 희망의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인 박만수 사장의 친형이 남겼던 이 회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천 기술의 오리지널 설계도였습니다. 기술은 20년간 봉인되어 있었지만 미래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잠재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사장은 조카 도현에게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경영의 권력을 주었지만 친아들 지훈에게는 가장 중요한 창조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이 기술은 박 사장이 도현의 탐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공식 장부에서 삭제하고 오직 가장 믿을 수 있는 아들에게만 전하려 했던 가문의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지훈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형님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저를 외면하셨는지, 저에게는 욕심 없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고, 형님에게는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는 법을 가르치려 하셨군요. 저는 이 기술로 회사를 살리고 아버지의 지독한 큰 그림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지훈은 연구원 시절의 경험과 뛰어난 재주를 총동원하여 이봉인된 기술을 현재 시장에 맞게 재해석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파산 직전의 회사의 다시금 재건이라는 희미한 희망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은옥 여사는 아들의 진정한 능력이 발현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남편의 사랑과 교육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뜻대로 지훈이는 가진 것 없음에서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꽃피우고 있군요. 도현이가 탐했던 것은 껍데기였지만 지훈이가 가진 것은 가문의 영혼입니다. 하지만 도현이의 탐욕이 이 희망마저 짓밟으려 할까 두렵습니다. 지하 월세방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박도현은 전직 최고 재무 책임자와 이 사진들을 통해 차남 지훈이 회생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가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특히 봉인된 기술의 재해석이 성공 단계에 있다는 소식은 도현의 복수심을 극단으로 치솟게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유언은 나를 버리고 지훈이에게 마지막 비밀 병기를 넘겨준 거였군. 내가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나에게만 철저히 감춘 가문의 비밀. 내가 이 파산의 밑바닥까지 내려온 이유가 바로 저 기술 때문이라면
나는 친동생에게서 그 기술을 훔쳐내 아버지의 마지막 뜻까지 짓밟아 버리겠다. 도현은 친아버지를 배신한 최고 재무 책임자와 접촉하여 치밀하고 악랄한 기술 탈취,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의 계획은 지훈이 개발을 완료하기 직전에 핵심 설계 자료를 복사하여 경쟁사에 수백억에 팔아넘기고 지훈의 연구실에 화재를 위장하여 모든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최고 재무 책임자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배웠어. 지훈이에게는 기술의 원본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어 이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지훈이가 가진 희망은 내가 짓밟는다. 가장 소중한 것을 뺏기는 고통이 얼마나 잔인한지 지훈이에게도 가르쳐 줄 것이다. 도현은 자신의 파멸을 낳은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더욱 강력한 탐욕의 악마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형제나 가문의 명예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친동생의 몰락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박지훈이 핵심 기술의 최종 시뮬레이션을 완료하고 잠시 연구실을 비운 틈을 타 박도현이 어둠 속에서 침입했습니다. 도현은 도난당한 회사 출입증을 이용해 연구실에 잠입했고 지훈이 작업하던 노트북에서 최종 설계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훈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예기치 않게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누구세요? 연구실은 관계자 외출입 금지입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이 켜지고 박도현은 복사 중이던 노트북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형제는 엎어진 제사상 이후 가장 충격적인 재회를 맞이했습니다. 한 명은 모든 것을 잃은 절규하는 파산자이자 도둑으로, 다른 한 명은 아버지의 희망을 지키려는 상속자로 마주 섰습니다. 형님.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격앙되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의 유산이 전부 날아가고 제가 겨우 회생시키려는 마지막 희망까지 훔치려 하시는 겁니까? 이게 형님이 말한 제기입니까? 도현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희망은 무슨, 아버지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뺏었듯이 나도 너에게서 모든 것을 뺏어야 공평하지. 이 기술은 원래 내 친아버지가 만든 것이고 내가 이 회사의 장남으로서 누려야 할 유산이었어. 너는 그저 아버지의 잔인한 계획을 위해 이용된 꼭두각시일 뿐이다. 도현은 노트북을 챙겨 도망치려 했지만 지훈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두 형제는 욕망과 핏줄, 복수심이 뒤섞인 처절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힘과 탐욕으로 뭉친 도현과 정의와 분노로 뭉친 지훈의 싸움은 가장 처절한 패륜의 현장이었습니다. 놓으십시오, 형님. 이 기술이 사라지면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아. 나는 나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위선자 박만수에게 가장 치명적인 복수를 할 것이다. 내 희망이 불타는 것을 보며 결국 도현은 지훈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도주하면서 연구실에 미리 설치해둔 인화성 물질의 불을 질렀습니다. 지훈은 기술 설계도가 담긴 노트북을 훔쳐 달아나는 형의 모습을 보며 연구실이 화염에 휩싸이는 절망적인 광경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장남 박도현의 악마적인 음모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친동생의 마지막 희망마저 강탈하고 방화라는 되돌릴 수 없는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친아들 지훈은 파멸의 벼랑 끝에 다시 섰고 조카 도현은
기술을 매개로 가장 강력한 복수자로 변신했습니다. 아버지 박만수 사장의 큰 그림은 이제 예상치 못한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머니 정은옥 여사의 지혜가 이 피해 복수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차남 박지훈의 연구실은 장남 박도현이 지른 불로 처참하게 전소되었습니다. 아버지 박만수 사장이 친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희망인 기술 설계도는 박도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지훈은 기술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친형의 악마적인 배신에 깊은 절망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방화라는 극단적인 패류는 박도현이 가문의 명예와 핏줄을 완전히 부정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잃은 데 그치지 않고 친동생의 희망까지 짓밟아 아버지 박만수에게 가장 치명적인 복수를 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제 욕망의 끝에서 인간성마저 상실한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어쩌면 좋습니까? 지훈이 불탄 연구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고통을 가르치려 했다면 형님은 그 고통을 저에게 2배로 돌려주셨군요. 이제 회사도 아버지의 유산도 모두 끝입니다. 아버지의 큰 그림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 정은옥 여사는 불탄 연구실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슬픔을 넘어선 분노와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박만수의 마지막 염원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이자 가문의 수호자로서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릴 때가 왔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도현이에게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려 했지만 도현이는 그 기회를 더 깊은 타락으로 사용했군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당신의 지독한 큰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도현이에 대한 측은지심 때문에 침묵했던 나의 죄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패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친아들의 희망을 위해 내가 당신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박도현은 훔친 기술 설계도를 경쟁사에 팔아넘기는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수백억 원의 계약금을 받고 그 돈으로 친동생과 어머니에게 복수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은옥 여사가 도현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경쟁사 대표와의 계약 장소에 예고 없이 나타나 도현의 모든 계획을 저지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도현은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저희 일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저희 친어머니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돈으로 다시 일어설 겁니다. 아버지의 위선적인 유언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정은옥 여사는 싸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현아, 내가 이토록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 핏줄마저 부정할 줄은 알았지만 방화까지 저지를 줄은 몰랐다. 내 아버지가 평생 너를 사랑으로 감싸려 했던 모든 노력을 내가 스스로 짓밟았어.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유언을 완벽하게 완성시키마. 정은옥 여사는 자신의 핸드백에서 녹취 파일이 담긴 USB를 꺼내 경쟁사 대표에게 건넸습니다. 이 파일은 박도현이 친아들이 아님을 스스로 시인하고 제사상을 없는 패륜을 저지른 후 모든 재산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저와 제 아들 지훈에게 복수하겠다고 광적으로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을 훔쳐 방화까지 저지르는 과정을 상세히 모의한 녹취 기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정은옥 여사는 남편 박만수 사장이
도현의 탐욕을 예측하고 자신의 배우자에게 최종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사장은 정은옥에게 도현이가 선을 넘을 때 그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대화와 행동을 기록해 달라고 유언했던 것입니다. 이 녹취 파일은 정은옥 여사의 지혜와 박만수 사장의 치밀함이 결합된 최종 병기였습니다. 경쟁사 대표는 도현이 단순한 기술 도둑이 아니라 폐륜과 방화범이라는 사실에 경악하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박도현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수백억 원의 계약금마저 놓치고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완벽한 파멸에 직면했습니다. 박도현은 모든 것을 잃은 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친동생의 희망을 짓밟고 가문 전체의 먹칠을 한 폐륜아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가 평생 누렸던 장남의 명예는 이제 치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정은옥 여사는 감옥에 갇힌 도현을 찾아갔습니다. 도현아, 내가 내 아버지의 유언을 짓밟고 내 동생의 희망까지 꺾으려 했을 때 내 아버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에게 단순히 재산을 뺏은 것이 아니라 욕심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이 내 아버지가 너에게 준 마지막 사랑이다. 정은옥 여사는 박만수 사장이 비밀 금고에 남겨두었던 편지를 도현에게 건넸습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도현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너는 분명 모든 것을 잃었을 것이다. 나는 너를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하지만 너를 키우면서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는 욕망의 노예가 될까 두려웠다. 나는 너에게 장남의 특권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큰 실패를 가르쳐 주려 했다. 내가 진정으로 무일푼의 조카로 돌아가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믿었다. 내 친아버지, 그러니까 박만수의 친형은 생전에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잃고 난 후 다시 일어서는 것에 있다고 늘 말했다. 너의 죄는 용서받아야 한다. 하지만 너는 내가 잃은 것들에 대해 평생 속죄하며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잔인한 사랑이었음을 부디 용서해다오. 내 아버지, 박만수. 도현은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친아버지의 존재와 박만수 사장의 지독한 사랑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가 평생 미워하고 복수하려 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가장 처절한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하려 했던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차남 박지우는 형 도현의 파멸 이후 박만수 재단의 자금 지원과 아버지의 비밀 기술을 바탕으로 회사를 성공적으로 재건했습니다. 그는 욕심 없는 리더십과 뛰어난 재주로 회사를 아버지의 명예에 걸맞게 일으켜 세웠고 진정한 상속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정은옥 여사는 재건된 회사의 옥상에서 지훈과 함께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지훈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려 했단다. 그게 바로 너의 인성이었고 너의 재주였지. 재산을 물려받은 것은 너의 책임이고 그 재산을 지킨 것은 너의 능력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큰 그림을 완성시킨 진정한 아들이다. 장남 박도현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몰락하여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폐륜아로 남았지만 그가 잃은 모든 것은 결국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게 할 속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차남 박지우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상속자로서 가문의 희망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 박만수 사장의 지독한 유언은 뒤바뀐 핏줄이라는 비극을 통해 탐욕의 심판을 내리고 진정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이 피해 형제 전쟁은 가장 악랄한 복수극이자 가장 슬픈 아버지의 교육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감옥에서 출소한 박도현은 무일푼으로 세상에 나와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과연 아버지의 진정한 가르침을 깨닫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지, 아니면 평생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아갈지, 그것은 오직 도현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폐륜의 제사상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핏줄보다 강한 욕망과 욕망보다 깊은 사랑의 대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뒤바뀐 핏줄의 비극, 탐욕의 심판, 그리고 가장 슬픈 아버지의 교육. 이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는 진정한 가르침을 깨달은 자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자. 두 형제의 엇갈린 운명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박도현은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복수심의 굴레에 갇히게 될까요? 그 선택은 오직 도현 자신의 몫입니다. 핏줄보다 강했던 욕망과 욕망보다 깊었던 사랑의 대결.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